네, 주간 핫플레이어 이정원 선수 편에 이어서 지난주 투수 쪽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주간 2승을 달성을 한 LG 트윈스의 또 2001년생 우완투수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안 좋아서 퓨처스에 내려간 적도 있었고 돌아와서도 조금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민호 선수 이외에도 다른 국내 선발이 마땅치 않은 LG 트윈스의 상황인데 또 팀 상황이 어쨌든 뭐 타격이 터지든 뭐 연승을 달리던 간에 이민호 선수가 지난주에는 주 2회 등판을 하는 그런 텀이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과연 이 주 2회 등판 잘할 수 있을지 승을 챙길 수 있을지 몇 이닝을 소화를 할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두 경기 모두 다른 국내 선발들에 비하면 아주 좋은 피칭을 해주면서 모두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의 또 활약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민호 선수가 올 시즌에 초반 3경기 모두 흔들렸습니다. 이 첫 번째 등판이었던 기아전 그리고 홈 첫 등판이었던 NC전, 지난해까지 이민호가 굉장히 강점을 보였던 하나이글스를 상대로 7실점 피칭을 하면서 요 3경기 직후에 평균 자책점이 12.10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퓨처스에 내려갔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때 이민호 선수가 열흘 휴식이 아니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잡아야 될 부분들은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5월쯤에 좀 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민호가 퓨처스에 내려간 사이에 선발진에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손주영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손주영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민호 선수는 예정된 퓨처스 등판을 짧게 마치고,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내려가 있으면서 이 퓨처스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한 번 실전 점검한 이후에, 그것도 짧게 던진 이후에 다시 대구 삼성전에 복귀를 했는데 대구 삼성전에서 이 짧은 기간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퓨처스에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고요. 두산전에 또 이 좋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복귀하고 나서는 1승 1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주 2회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기록은 2경기 도합 11이닝 3실점 1자책 2승의 평균 자책점 0.82였습니다. 주 2회 등판의 첫 번째 경기였던 화요일 경기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승리 투수가 되었고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화요일날 많은 공을 던지고 97개의 공을 던지고 4일 쉬고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이닝 2실점 무자책으로 한 주에만 2승을 수확했던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2승을 거뒀는데 요 상대 팀들이 시즌 초에 고전했던 기아와 한화를 상대로 거둔 값진 승리, 어떻게 보면 이민호 선수가 지난 일요일 경기 끝나고 단상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좀 갚아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던졌다고 하는데 기아전, 이 이민호 선수의 2022 시즌 첫 등판 원정 경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피홈런도 맞고 해서 3과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조기강판이 됐습니다. 다행히 팀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첫 출발이 좀 불안했었고요. 또 퓨처스 가기 직전 바로 경기인 한화전, 그 당시에 이 이민호 선수가 상당히 하나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최악의 투구를 했죠. 구속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공도 많이 몰리고 제구도 안 되고 거의 최악의 피칭을 했죠. 한화전에서 7실점을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홈으로 무대를 옮겨서 두 팀에게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요일 한화전에서 6이닝 1실점 승리 투수, 기아전 또 일요일 경기에서는 5이닝 2실점 무자책 승리 투수를 하면서 대비되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을 상대로 복수에 성공을 했고 지난 이 4월에서 두 팀 상대로 11.57의 평균 자책점이었는데 이번 주 두 번의 등판에서는 2승과 함께 평균 자책점 0.82로 두 팀에게 제대로 보여줬다 이민호가. 네, 이렇게 또 승부욕이 넘치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나간다면 앞으로의 등판에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민호 선수가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등판이 토요일 경기입니다. 이날 이제 유령태그 1주년 경기예요. 문학에서 또 마침 경기를 하고 또 이민호 선수가 유령태그 사건 때도 선발 투수였는데 이번 토요일에도 공교롭게도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복수극을 좋아하니까 되갚아줄게,
문학 SSG전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 문학에서의 기록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학 등판에서. 그래서 토요일날 저도 이제 지난해 유령태 그때 직관을 했고 이번 토요일에도 직관을 가는데 이민호 선수가 반드시 복수를 해서 그 경기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자,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지난주 2승 거둔 게요, 프로 데뷔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뭐 데뷔 첫 해에는 정찬호 선수와 함께 11 로테이션을 소화를 했었고 지난해에도 사실은 이닝 관리를 조금 들어가면서 주위의 등판은 되도록 피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초반에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에 이렇게 주위의 등판 정상적으로 이닝 소화를 하는 게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초반에 주위의 등판 기회가 왔을 때 두 번 다 승리를 챙기면서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지난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2022 시즌 LG 트윈스 선발 투수 가운데 한 주에 2승을 한 선수는 아직까지 이민호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은 기록을 이민호 선수가 달성을 해줬고 지난 5경기에서 1승에 그쳤지만 지난주 2경기에서만 2승을 따내면서 벌써 시즌 3승이 됐고 그동안 4월에 이제 승수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민호 선수의 시즌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수를 좀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호 선수 어떤 게 더 좋아졌는가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민호 선수가요 한화전 그 완전 최악의 피칭을 한 경기 제외하고 구속순으로 이렇게 경기를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구속이 나온 날 4월 9일 NC전, 5월 4일 두산전, 4월 3일 기아전 평균 구속이 모두 146을 넘겼고 147.2를 찍은 적도 있었는데 요 경기들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구속이 덜 나온 지난 기아전, 4월 27일 삼성전, 지난 화요일 하나전 요 3경기에서는 구속은 줄었지만 결과는 3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민호 선수가 강한 공을 빠르게 좀 던지려다 보니까 또 오히려 공이 실투가 되면서 안타나 장타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구속은 줄어도 보더라인 쪽에 제구가 좀 더 잘 되다 보니까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타자들을 잘 요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속보다도 이민호 선수의 패스트볼은 상당히 구위라든지 회전수가 좋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좀 더 커맨드에 신경을 쓰면서 던지는 게 이민호 선수에게는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체크를 했을 거예요. 트랙맨 데이터라든지 데이터팀의 분석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 충분히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밸런스에 맞춰서 던진다면 앞으로도 좋은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민호 선수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체인지업과 커브의 비중을 늘리기로 시작을 했는데 체인지업의 비중이 높았던 10% 이상이 됐던 2경기가 있습니다. 4월 15일 하나전과 5월 4일 두산전 2경기인데요. 각각 2경기에서는 7실점, 4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패스트볼 슬라이드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또 패스트볼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그 다음이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와 체인지업이 비슷한 비율로 이 서드 피치에 신경 쓰지 않고 패스트볼 슬라이더 조합만으로 임한 삼성전, 하나전, 기아전에서는 모두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이 두 구종의 위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굳이 커브, 체인지업을 많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만 타자를 좀 제압할 수 있었던 이민호 선수인데 여기에 이제 간간히 커브와 체인지업을 섞어주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을 좀 뺏는 피칭이 더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체인지업을 뭐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유인구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카운트에 좀 부담이 없을 때 초구, 2구에 이 체인지업을 이민호 선수가 던질 때 보면은 중지와 약지 사이가 좀 벌어지면서 스플리터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요게 타자의 머리 높이에서 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특히 기아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카운트에 부담이 적을 때 섞으니까 오히려 투스트라이크 잡아놨으니까 내가 체인지업을 떨어뜨려서 삼진을 잡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체인지업을 좀 앞쪽에 사용을 하고 결정구로는 슬라이더, 패스트볼을 자유자재로 자신 있는 공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이 피치 디자인이 살짝 수정이 됐는데 이런 쪽에서 이민호 선수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체인지업이 이민호 선수가 많이 던졌을 때에는 좀 일찍 떨어지거나 타자가 다 알고 있어요. 타이밍을 알고 있어서 골라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볼넷도 허용을 하고 실점까지 연결이 됐는데 오히려 체인지업을 먼저 던지고 슬라이더, 패스트볼 자신 있는 구종을 결정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TMI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이민호 선수가 기아전에서 등장곡을 바꿨습니다. LTO부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누나분들 그리고 이제 동료 선수들의 추천으로 TMX의 파라다이스라는 노래로 바꿨는데 이 노래가 이제 꽃보는 남자 OST예요. 그래서 이 구준표 역할을 맡았던 동명의 배우 이민호 씨가 주연이었던 이 드라마 OST를 등장곡으로 선정해서 뭔가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관 중에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잼 투수가 되고 싶은 이민호 선수의 또 등장곡 변경이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SNS나 현장 가신 분들을 보면은 좀 독특했다, 이름에 어울리게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이민호 선수가 과연 바뀐 등장곡과 함께 꽃보다 민호, 꽃보다 정말 아름다운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민호 선수가 저는 지금처럼 자리를 잡아준다면 국내 선발 걱정, 지금 외국인 2명 있죠. 그리고 이민호 선수가 자리 잡아주고 배재준 선수가 나오는 날에는 이 이우찬 선수가 1+1으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재준이 또 5선발 역할로 최소 실점에 가까운 피칭을 해주면 되고, 결국 4선발이 문제인데 임창규가 이번 주에 기회를 받지만 임창규가 안 좋으면 퓨처스에 있는 김윤식, 임준영, 송승기, 김영준 이런 선수들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이민호, 배재준이 어느 정도 없애주고 이우찬 선수가 롱릴리프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선발 한 자리 가지고 많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번 SSG전 문학 경기지만 타자 친화적 구장이지만 이민호 선수가 시즌 4승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핫플레이어 이민호 선수 편 마칠 시간입니다. 주 2회 등판 모두 선발승 이민호 선수 2001년생의 선수가 해냈습니다. 앞으로 이민호 선수는 또 LG 마운드를 책임질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시즌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등판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